안녕하세요. 저는 수자국어에서 양진중학교 내신 담당하고 있고요. 중등부 수업 담당하고 있는 부원장 주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양진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수자에서 어떻게 준비했고 앞으로 또 어떻게 공부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첫 내신 봤는데 또 시험 보느라 고생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양진중학교 2학년 국어 시험 1학기 중간고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난하지 않았나,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위험하면 자만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 그런 정도의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문항수가 선택형으로만 28문제 나왔고요. 시험 범위가 딱 두 부류였는데요. 크게 문학 파트, 문법, 작문 파트 이렇게 묶어서 1단원, 2단원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14문제씩 출제되었습니다. 시험 범위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단원의 문학 해가지고요. 현대시 많이들 아실 거죠. 진달래꽃 포함해서, 그리고 열보다 큰 아홉이라고 수필 있었고요. 양반전 고전 소설이죠. 이렇게 크게 세 작품 중심으로 하는 문학 시험 범위가 있었고요. 2단원에서는 정확한 발음과 표기 그리고 쓴 글을 돌아보면 하는, 일단 앞부분 거는 이제 표준 발음법, 우리가 단어를 어떻게 발음할지에 대한 규정들을 예시와 함께 단어들과 함께 공부하는 단원이었고요. 그 다음 후반부, 같은 단원 후반부에서는 표기법, 한글 맞춤법, 우리 부모님들도 헷갈리실 수 있는 그런 뭐뭐 했대, 어인지 아인지, 돼할 때 돼지할 때 돼인지 아니면 그냥 돼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단원이었습니다. 그런 걸 공부하는 문법 단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빠졌는데 작문 단원, 이제 고쳐쓰기 단원까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해마다 1학기 중간고사, 작년 기출을 봐도 그렇고 재작년 걸 봐도 그렇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돌아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 수자국어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했었는지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평 먼저 해드리면, 학생들이 단원별로 꼭 알아야 했던 것들, 내용과 형식에 대한 것, 개념과 설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하고 시험을 봤으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다. 90점 이상의 A등급 받는 경우 가능했다. 저희 수강생 중에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수자국어에서 어떻게 내신 대비했길래 그런 결과 얻었는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자의 내신 대비 준비, 일단 정규 수업이 있습니다. 정규 수업이 일요일에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내신 대비할 때 양진중학교 학생들끼리 모여서 일단 다담은 수업교재라고 표지 보이시나요? 이렇게 타이틀이 다담은 수업교재인데요. 학생들 시험범에 맞게 모든 필기들이 다 담긴 교재를 제공합니다. 수업교재 안에 모든 필기가 다 되어 있어요. 교사용, 학교 실제 선생님들이 쓰실 법한 그런 필기가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학생들이 사실은 필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방지하고자, 그런 어떤 학생들 간의 차이를 없애고자 나눠주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단원 핵심을 그 누구도 놓치지 않도록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확인할 수 있게끔, 체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된 교재로 학교 진도에 맞춰서 학원에서도 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필기하는 양이 좀 줄어드니까, 직접 하는 건 줄어드니까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클리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평일에 한번 나와서요, 전체적으로 시험 기간을 통틀어서 3번 혹은 4번 정도, 방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담은 교재로 나왔던 부분을 학생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 본문에다가 출력할 수 있는지, 사실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클리닉을 1시간 정도 예상하는데, 이거를 하느라고 이제 학생들이 이것만 1시간, 이것만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공부 방법에 대한 영상을 보더라도요,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학생들이 어떤 자습서, 그런 정갈한 정리된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본인이 소화시켜서 정리하는 거, 이게 진짜 공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습하는 시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력을 했으면 실제 문제풀이에 출력한 내용이 적용되는지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전에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단원별 평가 문제집을 진도 나간 만큼 풀고 채점하고 확인받습니다. 저랑 같이 1대1로 확인받고 틀린 것들 다시 설명 듣고 그렇게 평일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단원별로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를 체감하고, 이런 걸 물어볼 때 본인이 어떤 걸 놓치면 안 되겠다는 걸 인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돌아가기 전에 자기점검 체크리스트라고요, 이런 양식을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학생 스스로 메타인지, 내가 얼만큼 잘 이해하고 뭘 알고 뭘 어려워했는지 뭘 헷갈렸는지를 좀 확인하게끔 이렇게 작성하고 돌아갑니다. 이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개별적으로 약점이 뭐고 자꾸 어떤 것들을 반복적으로 실수하는지, 짧게는 한 시험 기간 안에, 길게는 한 학기 안에 우리가 좀 유의미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과제로 익히는 출제 유형이라고 해서 이제 문제 과제 나가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좀 실전에서 만날 법한 문제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 비슷한 걸 물어보지만 다양하게 선택지가 바뀐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게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풀기 좋게, 계획 세우기 좋게 진도에 맞춰 요일별로 교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3주체가 나가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그 단원별로, 요일별로 단원별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신중하게라는 이름으로 따로 저희가 별칭을 불렀습니다. 문제는 신중하게, 줄여서 문신인데 이제 좀 신중하게 꼼꼼하게 풀자, 그래야 실전에서 잘 할 수 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클리닉 때도 자기점검 하듯이 각 요일마다 문제 풀고 나서 그 뒤에 자기점검하도록 또 그런 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학생들이 활용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메타인지, 내가 잘 뭘 이해하고 있고 뭘 이해 못하고 있는지를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점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전날 적중과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여드릴 건 저희가 마지막 자료에 학생들이 이제 요거를 하고 저한테 확인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뭐 시험이 기본에 충실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저희가 연습한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문제다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건 학습활동부터 정확하게 학생들이 이제 문제는 다 선택형으로 풀지만 공부하는 과정은 이제 대부분 단답형이나 확실하게 본인이 알고 있는 걸 확인케 하기 위해서 쓰게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를테면 가가 이제 학습활동에 추가된 그 낙엽을 쓰는 내용의 시인데, 그것의 운율 형성 요소와 진달래꽃의 운율 형성 요소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정리했으면 전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주요 식구나 표현 방법에 대한 특징들도 정확하게 쓰고 인지하고 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선택지에 설명하는 것들을 판단할 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보다 아홉에 대한 열과 아홉,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열의 특징, 아홉의 특징, 학습활동 첫 번째 내용이었는데 요거 그대로 정리해보고, 마찬가지로 주제 정리해보고, 당연히 관련된 문제 나왔었고요. 특히 이 문제는 거의 뭐 빈칸 넣기식의 문제였는데, 실제 기출도 이 구와 관련된 어떤 표현들이 열거될 때 빈칸을 넣고 순서대로 써라, 순서대로 쓴 게 뭐냐, 기호가 뭐냐, 그런 문제 나왔었거든요. 거의 똑같이 나왔다. 이런 문제 연습했기 때문에 그런 실제 기출을 만났을 때, 빈칸이 나와 있는 기출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거죠. 이거 3번 문제 같은 경우. 다만 이제 기출은 그걸 쭉 기호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였고요. 보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목에 쓰인 표현법에 대한 문제 나왔었는데, 역시 이렇게 정리하고 효과까지 정리해 본 친구들이라면 기출문제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양반정 관련해서 첫 번째 문제가 인물의 특징들을 묻는 문제였고요. 학습활동 1번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충분히 빈칸 넣기, 클리닉, 마지막 자료까지 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역시 판단에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증서의 특징, 각각의 증서들이 어떤 걸 비판하고 있는가, 역시 관련된 문제 두 번째 증서 관련해서 기출되었었고요. 반복적인 거죠. 그리고 8번 같은 문제도 역시 시대상을 묻는 문제로 기출되었습니다. 문법, 교과서에 있는 모든 예문들의 올바른 발음과 그 발음에 적용된 규칙들을 연습하고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이걸 잘 정리했다면 결코 문법 문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요 방향대로 이중모의 발음, 아니면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발음들을 그대로, 거의 예문도 거의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 자신 있게 풀지 않았을까 싶고요. 마찬가지죠. 겹받침의 발음, 헛받침의 발음, 뒤에 오는 것들이 모음으로 시작한 실질 형태 소인지 형식 형태 소인지에 따라서의 발음, 이런 것들 예상한 대로 출제되었고 학생들도 잘 풀었다,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장문, 고쳐쓰기도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거든요. 이제 제가 글 수준마다 뭘 고쳐야 되는 정확히 알고 그걸 어떻게 고쳤는지를 확인해라 라는 것들, 역시 그 방향대로 출제되었다. 이렇게 수자의 흐름과 함께 하면 실제 시험에서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뭐 당장 2학년 때 마찬가지로 3학년 때까지도 이런 방향대로 가시면 결과도 얻고 과정도 우리가 좀 과정 안에서 습관도 만드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과정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면요, 중학교 5월 8일날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개강하고요. 그래서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국어 공부, 만약에 이번에 국어 공부 혼자 했다거나 해가지고 좀 어려웠다 하는 친구들은 5월 8일에 수자에 와서 공부하는 것도 효도의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중2는 일요일 10시, 뭐 피곤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오전에 공부하는 오전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겠죠. 그냥 일요일하고 좀 느슨하게 보내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굉장히 공부하기 좋은 시간이다. 내신도 같은 시간대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10시간대 반이 2개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사실. 그래서 최초 3주는요, 5, 6월 과정에 문해력, 기고에 대한 국어의 어떤 글을 읽는 능력, 그리고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 연습할 거고요. 고전시가 시조가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연술에서 역시 1950년대 이후 작품들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배경과 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리고 감상문 쓰는 것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 6주는요, 전체가 9주 과정인데요, 학교별 기말 대비 수업, 역시 양진중학교는 같은 시간대 10시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자신 있습니다. 수자와 함께라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요. 제 생각에 이제 첨언을 좀 해드리면, 중학생들에게 내신 기간은 이런 목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첫 번째는 공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목표가 있는, 끝이 있는, 마감이 있는 거잖아요. 내신이라는 것이. 그 시간에 맞게, 그 제한된 시간에 맞게 계획도 세우고 계획대로 실천도 해보고, 실천했을 때 뭐가 잘 안 되는지 뭐가 잘 되는지도 확인해 보면서 좋은 습관 만들어 놓아야, 그런 경험들을 해봐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더 무리 없게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나아가서 이번 시험에 배웠던 것 중에서 표준발음법, 헛받침의 발음, 겹받침의 발음, 이런 것만 잘 기억해도 나중에 국어 공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국어식 채우는 기회다 하는 것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의 과정에서도 저희 수자 재원생이든, 아니면 이거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 또 등록을 원하시는 신규생이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학생들이 기말고사에서 작은 성공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아가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른 공부 습관 갖추도록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수자국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 수자국어 홈페이지 초록창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거기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도 보실 수 있고요. 한번 보시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셔야 꾸준함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비범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